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질병입니다. 현재 어떤 세균이 들었느냐 아니면 다쳤느냐 뭐 요거 꿰매고 세균 죽이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질병을 나누면 현재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한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80%는 과거의 어떤 기억, 과거 경험 때문에 이제 일종의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정신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신하고 마음을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이라고 하면 뇌 기능이 문제가 됐을 적에 또는 뇌의 기능 일부 중에 뭐 기능이 문제가 돼서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일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배우고 또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뇌에서 모든 걸 다 사고하고 판단하고 어떤 걸 받아들이고 하는 모든 걸 뇌에서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뇌는 하나의 컨버터일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전환기일게 전환기. 컨버터일 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컨버터라는 것은 뭘 바꿔주는 거죠. 자, 뇌와 연결된 것은 감각기관. 한쪽으로는 감각기관하고 연결되어 있고 한쪽으로는 운동기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감각기관에서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고 운동기관으로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경로가 달라요. 바깥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니까 그건 모두 감각기,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피부감각 뭐 해서 이 5가지 감각기로 외부의 정보는 전부 이걸 들어와요. 그 이외에 그 감각 말고 5가지 감각 말고 뭔가 또 있는데 이 감각은 감각기는 아니고 뭔가 이게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육감, 제6째 감각기라고 해서 육감이라고 합니다. 우리 육감에 그러잖아요. 6번째의 감각이라는 뜻입니다. 감각기가 있지는 않은데 뭔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어떤 게 있어. 그게 내 생각으로는 이런 감각기가 아니고 뇌에서 전기의 신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내가 내는 뇌의 파장, 그 파장이 있죠. 만약 전파가 있다고요. 그 파장과 동조된 어떤 것이 들어오면 뇌에서 받아들여요. 그렇다고 이제 우선 봅니다. 어쨌든 6가지 감각기관이든 어쨌든 감각기에서 들어와서 뇌로 들어오면 일단 들어온 감각은 뇌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감각을 판단합니다. 전체 마음을 새겨서 허기하고 정신을 만들고 판단하고 아니라 그 들어온 자극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 자극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눈에서 들어온 이런 자극을 보니까 이건 빨간색이구나. 이런 자극인 거 보니까 이건 노랑이구나. 파랑이구나. 눈 아래에서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뇌에서 결정해요. 우리가 뭘 먹어도 이거 단맛이구나. 쓰구나. 이 맛 종류 여러 있죠. 이런 것은 혀에서는 그냥 들어오는 대로 어떤 화학물질이 닿으면 미각세포, 미세포라고 하는 미류에서 전기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그 전기 신호를 보내요. 파장이 달라. 그래서 뇌로 보내면 뇌에서 달구나, 쓰구나, 시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정보의 판단은 뇌가 합니다. 근데 뇌가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올바른 판단이냐?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착각이라는 게 있어요. 착각. 우리 착각이 있다고 그러죠? 실제로는 빨간 걸 봤는데 착각해가지고 이게 파란 걸 본 것으로 기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이제 저 법에 가서 증언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봤다고 증언했다고 해서 100%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착각이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왜 그러냐면 들어오는 정보와 똑같이가 아니라 들어오는 정보와 관계없이 뇌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각에서는 빨간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호로 보냈어. 근데 뇌에서는 노란 걸로 읽었어. 판단해서 어떤지 좌우간. 그렇게 되면 나는 노란 걸 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판단은 노랑이니까. 이건 빨간 것을 보는 신호를 보낸 거지 판단을 보낸 건 아니니까.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파란불이 켜졌다고 나는 달려갔는데 사고가 났어. 그럼 분명히 그 사람 나는 파란불에 달렸습니다 그러고 상대편 사람은 이건 이쪽에서 저쪽에 빨간불이고 내 쪽에 파란불이기 때문에 달렸다. 서로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 같으면은 각 요소에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가지고 설치했다도 사각지대가 아직 있지만 그래도 미국보다는 훨씬 세밀합니다. 어떤 범죄한 자동차가 가는 것을 다 잡아낼 수 있어요. 혼자 딱 앉아서 이쪽 거리에서 저쪽 사거리로 가서 탁 지나가면 그 카메라가 이제 잡아지니까 그럴 정도로 잘 돼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조금 판단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사고 난 순간에 무슨 불이 켜졌던가 하는 걸 카메라가 잡았다면 그 이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도 저것도 없을 때는 서로 양쪽 주장이 팽팽할 때는 쌍방과실이라고 해서 판단할 수 없으니까 50-50, 50대 50이야. 네 건 네가 고쳐라 그래서 그러면 사고라는 건 일단 사고가 나면 내가 보상을 받든 안 받든 간에 결국은 나의 손해입니다. 내 몸 다쳐 손해고 내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100%에서 내 자동차를 고쳐준다 하더라도 이미 한번 쾅 부딪히면 전부 나사나 이런 볼트나 이런 것이 흔들려가지고 차는 이미 사람도 한번 공중에 있다 딱 떨어지면 온몸 뼈 마디마디가 이미 다 흔들려서 병자가 됩니다. 보상 몇만 불 받아봐야 뭐합니까? 차량 보상으로 1000불, 2000불 받아야 뭐입니까? 차는 이미 골골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안 가는 게 중요한데 미국 사람들은 참 교육이 이제 이게 좋은지 나은지 모르겠는데 자기의 권리를 찾는 교육을 강하게 시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 잘 안 보여서 그냥 건너갈 때도 있어요. 물론 사람 위주로 해서 스톱해야 되기는 하지만 안 보였으니까 건너가지. 근데 그게 상관없이 자동차 와도 그냥 계속 건너가더라고요. 그럼 자기 생명을 그렇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어. 저쪽이 잘못했던 간에 치여서 내가 다치면 내가 문제 되잖아. 보상받아서 조금 돈 쓰는 건 조금 있다 하더라도 몸은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 생각들을 않더라고. 그래서 자동차가 오면 저것이 파란불인데도 막 빨간불인데도 확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야 돼. 어쨌든 그런 판단을 운전자도 잘못할 수 있고 보행자도 잘못할 수 있고 뇌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뇌에서 그런 정도 판단만 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리는데 손을 움직여라 마라 하는 명령은 뇌에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뇌는 하나의 신경세포 다발이야. 그럼 어디서 내리느냐? 마음에서 내려요. 마음이라는 건 경험이, 많은 경험이 모인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뇌의 명령을 내려요. 근데 마음이라는 어떤 단위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마음은 내가 만든 겁니다. 나.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격이라고도 하고 또 말하자면 잠재의식,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잠재의식에서 만들어낸 마음, 여기 모든 정보가 있으니까 정보에서 다 정보를 종합한 결과 적당한 명령을 뇌에다 내면 뇌가 운동기관으로 전달할 뿐입니다. 근데 마음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그냥 뇌에서 다 한다. 무슨 있으면 뇌를 뜯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없습니다. 구조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말이 다 옳다. 그런 주장이 아니라 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게 합리적이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뇌에 대고 우리 경험이 어디 저장되어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지금껏 찾았는데 없어. 어디다가 저장하는지 몰라. 근데 어떤 학자는 저장하는 것이 일단 저장은 된다고 말만 하지, 예를 들어 하드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로 만들어서 저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물질로 다 만듭니까? 어쨌든 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컴퓨터다. 그러니까 마음의 명령을 받아서 뇌가 운동기관으로, 그래 마음이 바로 우리 근육으로 명령을 못하니까 뇌에다 얘기하면 뇌는 전기적인 신호로, 마음에서 뇌로는 그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마음이란 나는 내 몸을 빌려서 이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차원이 달라요. 나는 영입니다. 영이란 말은 귀신이란 뜻도 되지만 좌우간 영이야.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이게 내 몸은 내가 집이요, 임시로 지구의 생활을 할 때 빌려서 사는 집입니다. 그 집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그 설계도 50%, 아버지 정확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50대 50의 지분으로 상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남편대로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그러고, 아내는 아내대로 또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고, 어쨌든 50% 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 이게 조물주가 만들어준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설계는 내 몸에 대한 설계입니다. 내 몸이 어떻게 만들어져라는 설계도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는 설계도는 아닙니다. 나에 대한 설계도는 아니에요. 지금 이것에 대한 설계도예요. 여기 이 몸입니다. 이 몸에 대한 설계도가 바로 DNA입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이게 내가 마음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걸 우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 그렇죠? 삶이라고 하죠. 삶. 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람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삶이라고 하는데, 우리말 참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사는 걸 살아가는 것을 삶. 그렇죠? 삶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말을 합친 글자가 한 글자로 온 것이 삶입니다. 삶.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그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말이나 사실은
삶이란 말이나 같은 것이야. 보면 글자를 보면 이 우리말이 글자 자체가 이제 이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말 자체가 아주 철학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인지 몰라요. 어쨌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설계도는 지금 현재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낳게 한 조물주 하느님이 그 설계를 안 하실 리가 없죠. 몸에 대한 설계도는 물질이니까 물질로 만들어 놓고 삶에 대한 설계도 이거 영이니까 이거 영혼입니다. 영. 하느님도 영이시고 나도 영이고 나도 나고 하느님도 나고 다 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 나라고 하는 5차원의 어떤 생명이라고 할까? 5차원의 어떤 존재가 3차원의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 3차원의 몸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모든 어떻게 보면 3차원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것이 3차원이죠. 근데 5차원에 가면 차원이 없어져 버립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시간 공간이 없는 그런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 거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가지도 않고 나이가 없습니까? 나이 같은 거 없죠. 개념 자체가 없어.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는 LA고 워싱턴 저기고 이런 개념이 없어. 순간 내가 서울 그럼 서울에 있는 거고 워싱턴 그러면 워싱턴에 있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기에 3차원 세계에서는 뭐 몇만 광년 떨어진 저 멀리 은하계 밖에 있는 별이 몇만 광년 가난다. 우리는 3차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지만 이런 5차원의 세계에서는 우주가 하나야 하나. 시간 공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 UFO가 갑자기 나타나고 갑자기 사라지고 그런다는 얘기 들었죠. 근데 우리 3차원의 눈으로서는 5차원의 물질이나 어떤 것들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간혹 5차원 차원이 높은 세계에서는 낮은 세계도 올 수가 있으니까 보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운영하는 거가 틀려.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전에 비행 접시 같은 게 있는데 제 전투기가 쫓았어. 근데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위로 팍 솟아올라. 정지 상태에서. 지구상에 있는 우리 비행 물체는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갔다가 슉 가고 이렇게 같이 추진체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수직으로 탁 올라가고 탁 옆으로 가고 그렇게 하지를 못해.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다른 데서 왔을 가능성도 있죠. 어쨌든 틀리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시간 공간이 달라요. 어쨌든 그런 데서 왔으니까 여기 있는 나는 여기하고 연결이 직접 될 수가 없죠. 그러나 마음에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연결을 명령할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뜻으로 제가 지금까지 그냥 얘기했습니다. 모르지만 마음이 뇌에 명령을 해서 우리 몸을 움직인다. 그런데 현재의 현재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현재의 병이나 뭐 이런 걸 꿰매거나 하면 되지만 과거에 있는 질병, 문제가 된 질병은 원인이 현재의 질병은 어디 있냐면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 세균이, 운동기관 근육이나 뇌나 감각기나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치를 약으로 칼로 도려내거나 약으로 치료하면 돼요. 그런데 과거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병, 과거 경험 때문에 일어난 병은
문제가 어디 있냐면 원인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를 터치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특수한 사람이 아니면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해요. 없다고 다들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를 터치해서 여기를 고치고 여기를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마음 치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원래 마음의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 80%라고 했고 이 신체적인 문제가 20%라고 했습니다. 이게 더 많죠? 그러면 의사를 또 마음 치료가 더 많아야 됩니다. 병자도 많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마음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앓다가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고생하다가 그냥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끊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얼마나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가정상담소 조사에 의하면 우리 한국 이민자 다른 사람 말고 우리끼리니까 이민자 우리 병원 조사했더니 80%가 우울증이 심하거나 약하거나 간에 80%가 우울증을 앓고 있대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여러분도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스트레스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나? 없애버릴 수가 없죠. 삶에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런 자극들이 있습니다. 그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 그냥 그걸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그런 자극들로 만들어진 마음, 여기에 문제도 있는 여기를 고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잘못된 경험들이 많거든. 예를 들어 실제는 사랑인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라고 그 사람은 기억하고 있다면 그게 병이 되는 거야. 실제로는 엄마가 굉장히 사랑을 했는데 느끼는 사람은 그게 괴로움으로 느꼈어. 사랑의 방법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준 사람은 사랑을 했는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 사랑을 줬다고 받는 사람이 반드시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받는 사람 나름입니다. 판단은 받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어떤 40대 여성이 있는데 그분의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30년, 40년을 하고 정년퇴임 한 분인데 물론 선생님을 했다고 해서 그분이 꼭 성인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성인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가르치니까 애쓰는 사람이었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를 잘 보살펴 다른 사람보다는 더 보살펴가 했을 겁니다. 왜? 우리처럼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면 시간이 없지만 물론 교육에도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잖아요. 많은 돈을 벌진 않지만 한 달에 얼마씩 꼭 받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서도 엄마가 아마 딸을 글쎄 자기 속으로 난 딸을 미워하는 경우도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속으로 놨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했을 텐데 그 방법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우리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요새 아주 종교적인 게 잘못하면 편견이 돼요. 요전에 유태인 교회 가서 전부 유태인 다 죽으라고 총쏜 거 그거 왜 그랬습니까? 백인 우월주의 어쩌고 그러는데 근본은 예수님을 죽인 게 유태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부해서 죽게 한 게 유태인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예수는 유태족 아닙니까? 유태인족.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2차 대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유태인. 그리고도 그것이 히틀러 독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건 백인들의 문제예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느님이 만든 종교는 더불어 잘 살아라. 흑인, 백인, 황인 할 것 없이 더불어 잘 살아라. 그거지. 유태인은 죽이고 전혀 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유태인뿐만이 아닙니다. 중동에 가면 우리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마음의 교를 믿는 사람도 다 죽여라. 그러고 마음의 교에서도 그리스도는 다 죽여라. 이게 종교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문제는 동양이 낫습니다. 동양은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 빈대벼룩도 맞아. 불교에서는 살짝을 말라고 그랬어요. 파리도 주지 말라고 그랬어. 예를 들어서 동양 사상은 그렇습니다. 더불어 사는. 어쨌든 이러한 세계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동양적인 문화와 동양 사상이 아니고는 풀 수가 없어요. 열쇠는 동양 사상에서 쥐고 있어요. 서양 사상은 안 돼. 왜? 그런 것이 우리가 종교개혁은 500년 됐죠? 500년 됐어요. 부패한 거 보세요. 500년 이전에 1000년, 그래, 1500년 됐거든요. 그리스도가 인정되고 온 것이 1500년 동안 계속 머릿속에 그렇다고 녹슬게 돼 있는 것이 지금 고쳐지겠습니까? 고쳐지기 어렵죠. 아무리 너희들 생각이, 종교의 생각이 나쁘다 어쩌다 해봐야 그 사람 설득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어쨌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설득을 말로나 하고 글로나 하고 안 돼. 왜?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을 터치하면 할 수 있어요.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마음을 체인지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막 열내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나도 이것을 공부해보면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마음을 바꾸려면 첫째 조건이 일단 최면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마음 치료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최면이 전부가 아니야. 이건 하나의 전제 조건이야. 이게 들어가야 두 번째 단계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치료를. 두 단계로 나누는데 이거는 전제 단계,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이런 조건이 있어야 잠재의식을 불러내서 치료할 수 있으니까. 진짜는 요걸 배워야죠. 자, 요것 중에서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이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이 과거로 돌아가는데 그걸 연령통이라고 했고, 과거도 현재 이전은 다 과거예요. 금방도 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산다고 그러는데 천만에 현재는 순간이고 과거는 유언합니다. 유고죠. 금방이 찰나의 순간, 찰나가 순간일 뿐이야. 찰나는 현재고 그 다음 다 과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재 때문에 문제 되는 게 아니라 현재라는 것은 주로 어떤 다른 해로운 생물체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괴롭히고 있다거나 바이러스, 세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떤 상처를 났다거나 이런 것인데 그것에 매달려서 온 의료인들이 그것에만 매달려 있어. 실제로 더 큰 것은 매달리지 않고. 우리 한국 말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엊그저께 유태인 학살한 그 사람도 이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신병자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이 헷가다 가서 정신병이 된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마음속에 유태인이 말하자면 예수님을 죽였고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여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그 사람은 마음속에는 그게 옳은 걸로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죠. 사람마다 옳은 거.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쳐야 하냐? 그것은 잘못됐고 서로 더불어 살아야 한다라고 고쳐줘야 돼요. 어떻게 고쳐줘요? 약으로 됩니까? 마음은 어떤 3차원의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물체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약 먹는다고 됩니까? 그래서 마음이 뭐 어떻게 해서 정신적으로 좀 그런 사람은 예를 들어 잠 안 온다. 그러면 수면제를 먹으면 수면제가 있는 동안 그게 그 화학 물질이 그 부분을 이제 제어하니까 있는 동안에만 작용을 하지 분해되고는 작용을 못해요. 낫는 게 아니야. 일시로 정지시킬 뿐이야. 정지도 아니야. 실제로는 아픈데 멍청이를 만들어. 아픔을 모르게. 그게 마취되고 진통제입니다. 그게 약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그런 사이에 자동적으로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말고 그러고 있어요. 모든 의술이. 그냥 낫기로 바라는 거야. 그래서 자동으로 낫나?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낫게 하려면 여기를 터치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태아때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20살이라면 19, 18, 15 쭉 들어가서 한 살까지 들어갔어. 그런데도 원인이 없어. 원인이 없다고 그래. 잠재우 시간에 물어보면 다 대답하거든요. 먼저 여기서 제가 영상 띄워야 됐죠. 얘기하면 잠재의식이 얘기하는데 그건 좀 자면서 졸릴 때 물어보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똑바로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해. 자면서 오니까 그 잠재의식은 의식은 그렇습니다. 다 얘기를 해. 어느 것을 얘기하냐면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면 다 얘기해.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명령만 내리면 그렇게 물으면 다 대답해. 그러나 윤리 도덕에 어긋나면 대답 안 쳐. 그런 특성이 있어요. 물론 윤리 도덕이라는 것도 그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릅니다. 나 요새 어떤 선생님을 저 초등학교 선생님을 치료하고 있는데 교회 가서 만났는데 감각이 없대. 그게 10년도 넘었대. 꼬집어도 절 감각이 없대. 근데 그거 시커멓더라고요. 까맣다는 건 좀 이상한데 세포가 죽었다는 건데 보자고 그랬어요. 병은 자랑이 하는데 한번 얘기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자고 해서 봤더니 까맣게 벌써 한 10년 이렇게 되니까 감각이 없으면 거기 피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세포가 죽는 거야. 죽어가고 있고 겉에 있는 표피세포는 죽었고 그 속세포는 아직 안 죽었으니까 있는데 뭐 꼬집어도 안 아프고 안 아프다는 소리는 벌써 신경이 거의 마비돼서 죽었거나 죽기 직전까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잘 하면 살릴 수 있어요. 그걸 2번 치료를 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정도 색깔도 괜찮아지고 감각도 약간 돌아오고 완벽하진 않지만 한두 번에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돌아오는 것이 느껴져야 치료받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리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좀 보자고 했더니 아무도 보여준 일이 없대. 다리를. 나이가 지금 한 40대인데 아무에게도 다리를 보여준 일이 없대. 엄마 아버지 위에는. 그런다고 이제 내가 보인다고 보여주고 싹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문제가 아니라 시커매. 당뇨병 걸린 사람들 보면 시커매죠? 그거 썩는 겁니다. 세포가 죽는 거예요. 시커매. 여기가 전체 양쪽이다. 이쪽도 봤더니 그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가만히 있었냐.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치료를 했어요. 얼마나 아픈지 이제 대기만 해도 아프니까 마음을 지르고 그냥 뭐 아픈데 소리 지르고 눈물을 막 펑펑 흘리고 그래도 막 꽉 붙잡고 했어. 그래야 돼요. 그런 것을 한번 거쳐야 돼요.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20분쯤 있으면 약간 손대도 안 아파. 이거 본인이 알아. 계속 아프면 치료 안 받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그런 거. 그런데 이게 마음이 이제 그런 것들이 어쨌든 과거로 돌아가서 한 살 이전으로 돌아가면 엄마 뱃속이죠. 엄마 뱃속이 태아 시절입니다. 그걸 태아 퇴. 뭐 이건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냥 과거예요. 그것도 태아에 갔는데도 어떤 사람은 태아일 때 자기를 뛸라고 해서 막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긴 사람도 있고, 태아 속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너무 싸웠기 때문에 그 소리를 다 듣고 보아서 태어난 뒤에 아버지가 싫어져. 맞아. 엄마를 학대한 그런 것을 봐본 난 어린아이는 아빠가 싫어져. 그럴 수밖에 없죠. 왠지 싫어. 왠지. 그래서 기억을 찾아가면 그런 것이 나와요. 아빠가 직접 나를 뭐 때린다거나 한 것도 있지만 태아일 적에 엄마를 굉장히 학대했다. 그러면 그런 게 생겨요. 거기서도 없으면 그 전으로 가야 돼요. 태어나기 전으로. 태어나기 전으로 어떻게 가나? 그러지만 일단 전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얘기를 해. 얘기를 하더라고 말이야. 근데 그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있는 삶하고 달라. 전혀 다른 소리를 해. 그래서 이거 지금 이번 생에 오기 전에 살았던 그 기억이 나오는가 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치료하기 위해서 물으니까 이거 먼저 거는 봤죠? 목이 이지문 박사라고 우선 한의사세요. 나도 잘 알아요. 저쪽 위에 어디서 하고 있는데 진짜 훨씬 넘었을 거예요. 목이 아파. 왠지 목이 아파서 마사지도 하고 뭐 기동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침도 먹고 그런데 자기 말로 그래 75%는 낫은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낫는데 20은 안 낫고 조금 있으면 심해지고 얼마나 많은 치료를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안 되니까 결국은 우리 최면 가르치는 거기로 한 20년 전에 와서 공부도 하고 했던 치료하면서 찍은 그거였는데 먼저 시간 보여준 게 그분이 보니까 처음에 태아까지 들어갔어요. 원인이 없대. 그래서 전생으로 갔지. 그랬더니 지금 큰 뱀이 나오는데 그걸 죽이고 있다고 그러죠. 돌멩이로 던지고. 그러나 뱀이 도망가는데 작다리로 들고 이렇게 옛날에 그랬어요. 들고 마당까지 와서 놓았더니 그것도 움직여 가는데 그것을 막 돌멩이로 때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칼로 던졌는데 목 부분이 탁 꽂혔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뱀은 움직이고 가더라. 그래서 쫓아가서 머리 부분을 잘랐대요. 머리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움직이더라. 그 소리까지 해요. 그러면 그것을 얘기하면서 혹시 그런 살생을 내가 전생에 많이 해서 지금 그렇게 아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한 번 그러면 그걸 크로스하고 다른 장면을 가자 그랬더니 그때는 조금 있다가 일격에 소를 죽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복장 같은데 막 옷에 피가 튀어 묻고 있고 자기 모습을 보니까 소를 일격에 죽이고 있어. 도끼 같은데 도끼 뒤에 뿔 같은 게 있어서 그걸로 한번 탁 치면 죽는데 그 사람은 백정이 하는 거 본 일도 없어. 그런 도끼가 있다고 하는 것도 본 일도 없어.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죽도 벗기고 목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특히 그런 중에서 목부터 자른다. 그 소리부터 하더라고. 그러니까 뱀도 목이 문제였고 소도 목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아픈 것도 목이고 그래서 그것과 지금 아픈 것이 관련이 있냐?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 전생에 내가 살생을 너무 많이 해서 여기에 지금 아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게 끊어져서 안 됐지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현재 있는 약 같은 것이 전생에 좀 들을까요? 안 듣죠? 그때 말로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여기에 목이 아픈데 바르면 낫는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최면석에서 받으세요. 받으세요. 받았습니까? 받았어. 바르세요. 거기다 바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바르는 거지. 그럼 실제로 그 사람도 기억 속에서 발랐습니까? 예. 자, 발랐으면 순간적으로 바른 순간 목이 났습니다. 이제 그 약으로 목이 나섰으니 최면에서 깨어나는 순간 아픔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아프지 않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시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전생에서 깨우는 거니까 그때의 일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걸 나섰으니까 깨우자마자 병은 없어져요. 여기에서 치료는 뭐 오늘 치료했으면 내일쯤 괜찮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깨어나면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즉시. 자, 전생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렇게 했더니 나섰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주장하려고 할 방법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런 케이스를 여러 번 있어서 전생이라는 게 정말로 있는가 보다. 정말로 있다면 내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유명인이 만약 태어난 걸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운 좋게 만나서 전생 투행을 한다면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을 했어요. 그거 해달라는 사람 다 했어. 흥미로우니까. 근데 어떤 여자는 뭐 신라시대 같은데 뭐라고 하는데 읽어보라니까 한문을 못 읽으니까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의사인데 지금 그때 당시 한 10년 전에 35이었으니까 지금 한 45 이렇게 됐겠네. 아주 샤프고 잘생기고 뭐 그런 사람. 근데 전생을 해보고 싶다고 흥미가 있어서 이걸 배웠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나하고 만나서 했어요. 전생으로 들어가니까 잘 되더라고요. 먼저 얘기한 것처럼 당신 지금 누구냐 그러니까 빙긋이 웃으면서 얘기하기 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형제가 있느냐? 형제가 있대요. 뭐 동생이 있는데 장군이래요. 이름이 뭐냐? 나도 이름이 뭐냐 묻는 건 나도 커피로 가서 찍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나오는지. 근데 얘기를 않더라고. 또 얘기하기 싫대. 이제 싫다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끝냈어요. 끝냈는데 9시까지 했던가? 저녁. 재밌어서. 근데 집에 가자마자 노트북을 켜놓고 자기 이름을 딱 쳤더니 탁 나오더래요. 그리스 뭐 옛날 어떤 시대의 철학자. 상당히 이름 있는 철학자예요. 자, 그럼 내가 철학자였나? 그리고 정말로 그렇다면 아까 떠올랐던 기억에 동생이 장군이었는데 정말로 그 장군이 있으면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탁 쳤더니 나오고 그 사람은 동생이 맞대요. 그 다음 주에 와서 나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 안 드린 건 내가 해보려고 말씀 안 드린 거고 내 이름부터 치니까 나왔고 동생 이름 치니까 나오고 그 동생으로 나오고 장군인 게 맞고 그런 걸 보면 내가 그 철학자가 어쨌든 나하고 과거가 철학자였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학문이 좋고 그래서 한의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증명이 됐잖아요. 그 사람 본인은 전생이 있다는 걸
100% 믿을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그거니까. 나도 그런 사람을 한 결과 그 케이스 하나 있었습니다. 정확히 그 커피를 쳐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그 사람 딱 하나 있었어. 다른 사람은 뭐 우리 임금이 나오고 뭐 어떠고 그랬다는데 나는 임금 나오고 국내 나오고 뭐 그런 케이스는 아직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보면 글쎄 그 믿어냐 안 믿어냐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치료하는 기법으로 쓰고 있다. 과거의 연장으로 해서. 그래서 내가 먼저 번에 보여드렸죠. 더 그거에 대해서 문헌을 찾아보고 공부를 했더니 어떤 사람, 미국의 어떤 사람은 나와 똑같이 이미 그런데 막 아주 심취해가지고 그 전생이 잘 들어가는 사람 하나 만났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몇 년 동안 계속 한 거야. 그랬는데 하고 보니까 전생에서도 또 전생을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대,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 전생이 나왔어요. 자, 좋습니다. 다 물어보고 자,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 둘 셋을 하면 죽음의 순간을 맞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하나를 예를 내서 썼는데 숨이 막혀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죽는 경우 같으면 또 그래. 그걸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숨 막혀요. 점점 물식이 몽롱해집니다. 그러다니 아무 말도 없어. 한 1분쯤 후에 이제 편해졌어요. 그러면 그걸 뭐 어떻게 해석할까요? 다음 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어쨌든 그 생을 마감하고 다음 단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 책으로 나오고. 그래서 내가 그걸 열심히 읽고 그 중에 하나를 예로 해서 주로 해서 여기다 나타낸 게 그건데 여러분 이제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만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들어와서 그렇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사람 그 사람이 한 거라도 경험이니까 나도 어떤 케이스가 되면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으로 가자고 이제 전생에 했을 경우에는 그게 많이 묻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냥 하는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병을 치료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병도 이제 과거지만 지금 앓고 전생의 거 아니라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다. 또 몸이 어디가 실제로 아프다. 그런 경우 같으면 빛으로 치료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73페이지. 빛으로 치료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어떤 원리에서 이걸 하냐면 옛날부터 우주에는 하늘에는 이 공기 중에는 병을 낫게 하는 기운이 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막대기, 자석 막대기를 대고 나서라. 그랬더니 나섰어요. 야, 이상하다. 이 막대기로 나서라는 게 낫네. 왜 그럴까? 그래서 그 사람 결론은 우주에 있는 치료하는 기운이 이 막대기를 타고 저 사람 몸에 들어가서 치료된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리고 했던 시절이 몇백 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메스메리즘이라고 해서 메스머란 사람이 그 치료를 잘했어요. 그래서 우주에는 치료하는 기가 있다. 그랬는데 그 말이 많이 떠돌긴 했지만 기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957년에 세계 석학들 50명이 모였어요. 생물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할 것 없이 과학한 사람 석학들 5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단일 주제로 우주에는 치료하는 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토론을 결과 말로 토론한다고 된 거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과학자들이니까 증명을 하고 그래서 결과 우주에는 치료하는 기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더 이상 논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면할 적에 그걸 이용해요.
우주에 있는 치료하는 기가 당신의 몸속에 들어와서 당신 몸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로 하거든요. 그 치료하는 기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대개 여기에 배표 있어. 여기가 문입니다. 들어오는 문입니다. 나가는 문은 발바닥 밑에. 이걸 한의사들은 용천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배표라고 그러고, 그래서 배표를 열고 에너지, 치료하는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온몸을 확 채워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모든 병균 죽이면서 내려가죠. 내려가면 빠져나갈 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용천이 여기에 뚜껑을 열고 마개를 열고 쫙 빠져나가게. 다 빠져나가고 깨끗한 빛만 남았을 때 다시 막습니다. 입구를. 그리고 다 났었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여기서 빛으로 치료가, 빛도 일종의 기운입니다. 치료할 수가 있는데 빛도 여러 가지가 있어. 빨간빛, 파란빛, 흰빛. 보면 약간 파장만 다를 뿐이지 같은 것입니다. 파장이 다르니까 그 우리 눈에 빨갛게 보이고, 파장이 좀 다르니까 노랗게 보이고 파랗게 보일 뿐이지 같은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 현재에서 보니까 파란빛과 빨간빛과 이런 것이 느끼는 점이 조금 달라요. 빨간빛은 따뜻하게 느껴지고 흰빛은 깨끗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병원은 하얀빛으로 칠했잖아요. 되게 하얀 빛. 이제 일종의 빛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붉은색을 치를 수도 있고 파란 걸 치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74페이지. 지금 기본적인 건 말씀드렸으니까 아까는 전생으로 돌아가는 거고, 전생으로 돌아가지 않고 현재 앓고 있는 병, 감기를 앓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병도 마음으로 치료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강해지면 우리 몸에 강해지기 때문에 병을 이길 수가 있어요. 결국은 병을 이기냐 못 이기냐는 것은 병균은 우리 몸속에 다 있어요. 누구나 지금 여기에도 감기균이 다 돌아다니는데 약한 사람은 감기 걸리고 강한 사람은 안 걸리고 그럴 뿐입니다. 내 몸에서 강하면 안 걸리고. 그래서 몸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치료광산으로 치료하기 요령 거기 있습니다. 환자의 일반적인 문제나 질병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이런 빛으로 치료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건 또 더 원인을 찾아서 돌아가는 거고, 일반적인 문제, 질병, 이건 광선으로 고친다 그겁니다. 모든 걸 다 과거로 돌아가. 내가 감기 들렸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근데 그것은 방법이 아니죠. 마음의 문제일 때는 그렇고, 현재의 질병은 현재를 치료하니까 그건 광선으로 치료한다 그겁니다. 치료 광선은 파란빛, 빨간빛, 흰색, 노란빛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개 세 가지를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조금씩 특징이 있어. 그때 그것을 이용하라고 규정된 건 없습니다. 근데 환자가 흰빛을 좋아하는 사람인 경우는 흰빛으로 하고, 환자가 파란빛이 나를 기분이 좋게 하고 병 있는 것도 낫게 한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파란빛으로 해주고, 일반적으로는 빨간빛은 따뜻하고 파란빛은 시원하게 해주니까 몸에 열이 나고 열증에는 파란빛으로 치료해야 되겠죠. 몸이 추운 사람, 몸이 약해서 몸이 춥고 그런 사람은 빨간빛으로 해야 되겠죠. 빨간빛이 몸에 들어가니까 몸이 더워집니다. 이 몸이 아주 더워져서 후끈후끈 더워져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몸이 막 열이 나는 사람을 빨간빛으로 오면 안 되죠. 파란빛으로 가자 몸이 시원해졌습니다. 열이 체온이 정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 1957년 얘기를 내가 썼습니다. 1957년 세계 과학자 회의에서 하늘에는 창조 이래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기와 광선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치료할 때
광선이라든가 기를 암시에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왜? 과학자들이 이미 결정해 줬으니까. 당신 말로 뭐 기가 치료한다, 광선이 치료한다 해서 되겠어? 무시한 사람이지. 된다는 걸 이미 57년도에 이미 판정이 났어. 그걸 이용해야 돼. 근데 그게 되겠어? 그러면 그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내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라고 소리입니다. 저기서 치료광선으로 치료하기 우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토대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치료광선으로 치료하기는 다음 같은 요령으로 한다. 여기에 들어있는 건 비슷합니다. 어쨌든 눈을 감으시고 심호흡을 하고, 심호흡하는 게 제 기운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최면을 한 사람을 여러 번 치료하다 보면 처음에 6단계는 한 3, 40분 걸리죠. 처음만 6단계가 필요한 거지 다음부터 계속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배우는 거지. 그래서 한 번만 깊은 최면에 들어가면 깨우기 전에 그 다음부터는 자기 나름대로 후최면 암시를 해놔요. 깊은 심호흡을 3번 하면 그 순간 깊은 최면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내 눈과 마주치는 순간 깊은 최면에 들어갑니다. 이럴 수도 있고, 혼자 하는 경우에는 깊은 심호흡을 3번 하면 최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근데 우리 같이 이제 치료하려면, 치료는 비즈니스도 관계 있고, 혼자 치료 못하는 건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는 어차피 내가 다음 또 최면을 시켜야 하니까 3, 40분도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나에 맞는 방법을 걸어놔야 돼요. 나는 눈을 이용해서 살합니다. 그래서 내 눈하고 딱 마주치는 순간 내가 딥슬립이라고 하면 깊은 최면에 들어갑니다. 라고 꼭 해놔요. 그 말을 하고 깨우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걸 필요가 없어. 그냥 인사하고 나서 눈 딱 쳐다보고는 딥슬립 하면 돼. 그럼 가르치는 사람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그래서 눈이 또 내 눈 쳐다보세요 이렇게 해서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이 감깁니다. 이것도 최초로 그 사람을 깊은 최면에 유도하기 위해서 한 번 쓰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뭐 눈이 필요합니다 이거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 후치면 암시만 걸어놓고 그대로 그걸 쓰기 때문에, 이게 처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뭐 책 2권을 4학기에 걸쳐서 배우고 그랬죠. 이게 전제 조건을 위해서. 아무리 치료를 능수하게 잘하는 사람이라도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대학을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조건이라는 게 조건. 그래서 이제 이것은 후치면 암시가 필요 없이 처음 오는 사람도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죠.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갖고 눈을 감으시고 깊은 소음을 심호흡을 3번 하시고, 바른 팔과 한 팔 밑에 강력한 진함책. 뭐 이건 그냥 몇 학기 전부터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 또 새로운 사람은 또 새롭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미 최면에 처음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2번째 왔어, 3번째 왔어. 그런데 먼저 번 최면을 적에 내가 내 눈을 보는 순간 깊은 최면에 들어갑니다 라고 한 사람은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만나자마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순간 내 눈 보세요 할 것도 없어요. 내가 딱 쳐다보면 상대편도 쳐다보게 돼 있어. 눈을 맞추죠. 근데 눈을 맞추는 건 뭐 0. 몇 초? 1초 순간이야. 맞추고 있다가 눈을 돌리게 되죠. 누구든지 누가 먼저나 눈을 돌려. 그러면 눈이 안 맞으니까 눈이 마주치는 순간 딥슬립해야 돼. 사정없이. 그냥 쑥 들어가. 심한 사람은 탁 쓰러져 버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처음 오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걸 지나서 75페이지도 처음 할 때 얘기입니다.
만약에 다 되면 이제 76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 네 분 보고 쳐다보고 딥슬립 컨듀에는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는 창조 이래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기와 광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1957년에 세계 과학자회에서 인정된 바도 있습니다. 이건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으라고 환자가 믿으라고. 우주에 있는 치유 광선이 자 이제 당신의 머리 꼭대기로 들어와서 온몸을 완전히 감쌀 것입니다. 편하게 이완된 온몸을 치유 광선이 감싸면서 마음은 점점 평화롭고 온몸은 편한 상태로 이완됩니다. 몸이 너무 편하지 않는 부분, 아픈 부분이죠. 몸이 편하지 않는 부분, 즉 아주 편안하게 치료 광선에 의해서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온몸 피로가 완전히 풀려버리고 온몸 피로가 완전히 풀리면서 아주 깊은 최면 속에서 마음은 매우 행복하고 편안하고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최상의 조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최면 치료를 하려면 이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순간적으로 사람마다 다 틀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머리를 많이 써야 돼. 그래서 이거 우리 마음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중풍이나 치매가 오질 않습니다. 올 수가 없어. 그런 일을 해야 돼. 중풍이나 치매가 오는 사람은 정년 퇴임하고 나서 아무 생각도 않고 노력도 않고 일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치매가 와. 머리를 계속 써야 돼요. 뇌세포를.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머리를 계속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치료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빛이 당신을 감싸고 빛이 당신을 치료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가장 기초적인 치료법이에요. 제가 하나에서 열을 세면 천천히 깨어나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그럼 깨어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빛도 파란빛, 빨간빛 있다고 그랬어요. 78페이지. 파란빛. 파란빛은 일반적으로 파란빛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개 실내에는 푸르스름한 색깔을 페인트 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푸른 색깔 칠하면 좀 차가운 느낌이 들죠.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열대지방 이런 데서는 그런 색깔이 좋고 추운 한대지방은 약간 붉은 색깔이 좋고 색깔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안정감을 주니까 불안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치료할 때는 파란빛으로 치료하는 게 좋을 거다. 우리의 주장입니다. 이게 그게 뭐 어디 과학적으로 데이터 나온 게 아닙니다. 파란빛으로 암시하는 경우를 했더니 잘 났더라. 그 소리입니다. 경우가 많다. 파란빛으로 치료하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똑같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시고 깊은 쉼호흡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면에 들어갔어요. 심장이 조용 박동하고 딥슬립 했어. 이제. 자, 그 78페이지 맨 밑에도 보면 이제 오른발 거 올리세요. 무거운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편안해졌습니다. 몸이 편안해졌습니다 소리는 최면에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꼭 최면이라는 소리를 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최면이라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최면을 가르치니까 최면 하는데 최면이라는 소리 하나도 안 걸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우리 그 설교나 기도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마스터한 사람이래야 이게 지금 최면 방법을 쓰는 것이구나를 알지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 않으면 들어간다고 그랬죠. 끌려 들어가게 되고 마음이 바꿔버리면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종교 같은데 어떤 사상 같은데 한번 빠져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사람은 없어.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이걸 공부하는 사람, 이걸 아는 사람은 빠져나올 수 있어. 아, 내가 너무나 여기 심취해 있는데 도저히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되네? 그럴 것 같으면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서 바꾸면 돼. 근데 바꾸는 기술이 없으니까 계속 빠져들어가요. 서울에 있는 글쎄 뭐 절도 그렇고 절이거나 어떤 교회거나 한국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된 절도 있고 문제가 된 교회도 요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직자들은 돈을 벌려고 한다거나 안 되죠. 돈을 벌려면 사업가가 돼야지. 왜 성직자가 됩니까? 왜 중이 되고 왜 목사님이 됩니까? 그러면서도 그냥 수십억 수백을 모아서 집도 크게 집을 크게 지어놓은 데까지 좋아. 퇴임하면 교인 될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자기 걸로 알고 자기가 팔아먹고 있어. 이제 욕심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자기 명령이면 다 듣게. 그래서 그냥 수십 년 동안을 스님들에게는 법문 속에, 평소에게는 말 속에 암시를 던집니다. 본인들은 몰라. 그게 암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걸 암시로 받아들여. 근데 요소에서 받아. 그래서 많은 세월이 흐르면 못 빠져나와요. 거기에는 그 교회나 그 절에 보면요, 판검사, 변호사, 과학자 마수 우구르 그럽니다. 근데 꼼짝 못해. 구원파 어쩌고 했을 때 그 교회 와야 될 줄 알았죠? 천만에 와야 안 됩니다. 와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사람들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대로 있는 거야.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게 내 눈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 사견입니다. 나의 이런 공부한 지식으로는 다 집단 취명입니다. 정치도 집단 취명입니다. 그걸 잘 줄 알아야 보수를 들 수 있어요. 김대중 씨나 김영삼 씨는 말을 연설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단절 또막또막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다 그러지 어떤 좋은 문장이 아니야. 읽어보면 말도 안 돼. 앞뒤도 안 맞아. 이 말 저 말만 해. 근데 하나하나 말을 하면 그냥 군중들이 확 오잖아. 말 듣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한 번 만나서 한 30-40분 1시간만 만나서 얘기하면 평생 김대중민으로 돼. 나도 사실은 대학 다닐 적에 경북대학 나왔습니다. 경북사대 나왔는데 그때 정치를 할까 그랬어요. 그때 20살 때는. 정치를 하려고 보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나하고 만나서 30분 내지 1시간만 내가 얘기하면 나를 지지하거나 지지는 않더라도 저는 나쁜 놈이다. 반대는 하지 않도록 어떻게 설득할 수가 없을까? 그래야 정치를 하죠.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심리학은 다 들었다고 했죠. 원래 심리학을 해봐야 너댓 강좌밖에 없어요. 교육심리, 발달심리, 청년심리, 뭐 일반심리에서 몇 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그거 해봐야 4학점수 4416인데 내 지금 성적표 보니까 24학점인가 있어. 비슷비슷한 거 각 대학마다 조금씩 이름 다르게 개설하면 또 그것이 괜찮은 거 아니고 또 쫓아가고. 언제 한 번은 가정대학에서 심리학과를 개설했더라고요. 지금은 가정대학이라고도 남자도 다니고 여자도 다니는데 그 시절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을 했어요. 왜 남자라고는 나 하나지? 교수가 딱 보더니 어이 자네는 안 나와도 내가 A학점 줄 테니까 나올 거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랬어요. 남녀 구별을 하고 그래도 내가 그런 걸 무릅쓰고 막 여자 속으로 그 여학생만 있는 속으로도 찾아간 이유는 배운 거다 해서
답을 거기서 못 찾았어요. 그래서 밖에 가서 독심술, 속독법 뭐 이런 걸 또. 근데 그가 그때 당시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 우리 최면에서 일부만 딱 떼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답을 못 찾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실습을 했어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주일에 2명씩 여학생 하나, 남학생 하나, 모르는 사람,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 근데 내가 강의를 많이 들어갔으니까 안면은 있죠.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하고 얘기도 안 해본 여학생, 남학생을 일주일에 한 사람씩 초대를 했어요. 나 좀 만나달라고. 뭐 싫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관 차 한잔 하자고. 근데 모르는데 차 한잔 하자고 그러니까 싫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어떻게 설득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찻집에서 만나가지고 탁 만났을 때 무슨 얘기 할까가 막히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금방 초대해놓고 아는 점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다 말기도 하고 자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말인가는 해야겠는데 내 얘기만 자꾸 하면 저쪽에서 흥미 없으니까 그냥 건성을 듣다가 한잔 마시고 시간 없다고 간다고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저 사람 얘기를 해야겠구나. 자기 얘기를 해야 14개만. 응?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만나자 보니까 시내버스 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사세요? 몇 번 버스 타시겠네요. 어디에서? 오는데 어디 안 보셨어요? 그거 보고는 내가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 관심이 뭔가 해서 얘기하다 보면 관심 있는 게 딱 나오면 갑자기 그 사람이 말소리가 확 커집니다. 자기 얘기니까. 그러면 그걸 잘 들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줘. 그래요? 나 그거 모르는데 그게 왜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은 신나게 더 얘기해. 자기 아는 소리를 물어보니까. 그게 요령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1시간 그냥 가. 1시간 끝난 뒤에 참 오늘 즐거웠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만나고 싶습니다. 연락하세요. 그러고 이제 헤어진다고요. 또 연락은 일은 없지만 다시는 안 만나겠다는 뜻으로 고개 들리고 헤어진 일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때 대모고 그때는 많이 했거든. 바뀐 때. 그러다가 군인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총학생회장 선거하는데 내가 참조 연설을 하고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휩쓸려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인 갔다 딱 오니까 나이도 많이 차이 나고 또 금방 또 나도 장가도 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대개 군인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제 그런데 다시 안 휩쓸리고 공부는 막 해. 취직도 하고 그래야 하니까. 이제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오고 또 박사학위도 오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왔는데 1998년 12월에 왔습니다. 한 20년 이제 겨우 돼가나 그러는데 99년에 경산 한의과대학에 취업비자로 내가 학장으로 거기 한 6년간 갔는데 2000년 되면서 이제 눈이 좀 뜨이고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최면을 공부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눈이 번쩍 떠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 근데 내가 버리는 시원찮아도 또 배우려고 하는 거 있어. 찾아와서 내가 공부를 했어요. 한 1년 하고 나니까 내가 생각해 답이 여기가 있구나. 이거였는데 그때는 누구 한 사람이 없으니까 배울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였는데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려면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와야겠다 싶어서 학장을 사임하고 한의과대 학장을 사임하고 이 학교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초창기에 내가 3년 동안 저기 이장희 박사 정장하시고 내가 사무총장 그 다음 교무처장이 되면서 3년을 했어요. 치료하는 거 내가 치료한 거 내가 못 찍으니까
그래서 이강일 박사가 치료하는 거 내가 설명하고 그래서 필요한 거 나머지가 저기 여기 교재를 쓰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때 20년 전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상태가 나쁘지만 그래도 좋은 자료니까 그걸 쓰는 거고 한 3년 동안 계속 그 아주 굴속에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이 몸에 익어서 야 진짜 좋은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가 좀 자꾸 규모가 작아지니까 또 나 공부를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나는 한의사니까 한의사 막 나가고 우리 이사장이 들어오시고 어떻게 이 멤버도 바뀌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이 공부는 굉장히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거를 치료하는 우리가 의술에 보면 현재 의술이 있고 과거를 치료하는 의술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를 치료하는 의술이 바로 이겁니다. 굉장하죠? 80%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78페이지 넘어가서 파란 빛으로 어쩌고 거의 쭉 얼른 보면 파란 빛이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 건강하게 치워지고 있습니다. 그 발을 덮은 파란 색깔의 빛은 발가락으로부터 온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몸에서 머리에서 들어와서 다리로 내려갈 수도 있고 다리에서 들어와서 몸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건 해도 상관없어요. 치료해가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발부터 온몸으로 가는 방법이야. 그렇게 돼 있죠. 몸 전체를 비추면서 편안하게 하고 정강에서 무릎까지 올라가고 또 정강이 무릎 그리고 허벅지까지 올라가고 배로 가고 몸 전체 복부가 되고 양쪽 뺨에 이르고 눈꺼풀이 어쩌고 이마가 어떻고 맨 끝에는 이제 빠져나가고 온몸으로 딱 채우는 것입니다. 어쨌든 파란 빛으로 온몸을 꽉 채움으로써 우리 몸이 낫는다. 그렇게 암시를 하면 낫습니다. 실제로 낫고 낫는 기간이 빨라집니다. 그냥 낫는 것보다는. 자, 파란 빛으로 치료를 하고 80페이지 밑에 보면 깨워야죠. 발에서 시작해서 허리를 거쳐서 가슴을 통과해서 얼굴을 비추는 파란 빛으로 몸 전체가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아주 편해졌습니다. 모든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마음은 아주 편안하고 화평한 안락 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온몸이 건강하게 치유됐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라 좋은 말만 해주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말로 하니까 약값도 안 들고 수술하는 위험도 없고 말로 하면 되고 말로 하면 무슨 말을 못해요.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은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칼보다도 더 위력이 있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깨워야죠. 이제 5을 세면 최면에서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래도 좋고 5을 세는 중간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얘기, 그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하나, 허리가 아주 강해집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 사람의 필요한 얘기. 그냥 하나, 둘, 셋, 넷, 5 하기보다는 중간중간에 그 사람이 필요한 얘기를 멘트를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5 하면서 딱 그러면 이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빨간 빛으로 색깔만 다르지 방법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빨간 빛은 따뜻한 감정을 줍니다. 파란 빛은 안정되지만 연빨 따뜻해. 그러니까 따뜻한 빛을 이용할 때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중풍 아니면 몸이 차갑다든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병들은 빨간 빛으로 치료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몸이 차가워서 생기는 문제를 호소하는 환자의 일반적인 빛으로 치료해 일반적인 빛으로 치료를 하고 나서 빨간 빛을 또 치료하면 더 좋고 원래 또 빨간 빛으로 먼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빨간 빛으로는 다음 요령을 한다. 요령은 똑같고 빨간 빛이라는 것만 다릅니다. 파란 빛을 빨간 빛이라고 한 것만 달라요.
여기서는 아마 머리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게 내가 썼을 거예요. 여기서는 82페이지를 보면 그렇죠? 머리 끝에서부터 발가락 끝까지. 아까는 발가락 끝에서 머리 끝까지 가는 걸로 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해서 파란빛은 머리 발가락부터 가는 게 아니고 파란빛도 발가락 끝에서 머리 끝으로 할 수도 있고 머리에서 발가락 끝으로 할 수도 있고 선택은 이제 치료 없는 사람 좀 자기 마음에 따라서 이건데 머리 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쫙 내려가는 겁니다. 발가락 끝으로 가서 다 빠져나갔다. 이제 다 나섰다. 자, 맨 밑에 보세요. 이제부터는 복부에 대세우고 이제부터는 일하는 방법으로 아픈 부위에 뜨거워진 손을 대면 그 뜨거운 기운으로 인해서 아픈 배가 차서 아프다 그러면 자 여러분 손이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후끈후끈 뜨거워졌습니다. 옛날에 배 아프면 손으로 못 일렀죠. 본인 배를 대라고 그래요. 뜨거운 손을 배에다 댔더니 배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냥 손을 대도 배는 따뜻해집니다. 손에 있는 혈액순환 잘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픈 부위가 낫게 될 것입니다. 아플 때는 자기 배에 손을 대라. 그 뜻이죠. 이제 하나에서 5 세면 깨어납니다. 하나, 배가 건강해집니다. 2, 소화가 잘 됩니다. 뭐 이래도 되고 3, 4, 5. 그러면 이제 뜨는 거예요. 깨울 때 오름차순으로 해야 깨운다고 했습니다. 내림차순은 최면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최면을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5에서 0까지 수를 세겠습니다. 5 깊은 최면 속으로, 4 들어갑니다. 3 아주 깊습니다. 2, 1 깊은 최면 속으로. 그럼 깊으세요. 깨울 때는 1, 2, 3, 4, 5. 근데 깨울 적에 잘못 그게 해가지고 자 5에 깨어납니다. 5, 4, 셋, 2, 1 안 깨어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깨어납니다. 숫자를 거꾸로 세나 옳게 세나 그게 뭔 의미냐 그러는데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거꾸로 세면 안 깨나. 그래서 바로 세야 됩니다.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흰색 광선으로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흰색 광선은 조용하고 밝고 맑은 느낌을 주죠. 따라서 이게 주로 우울증이나 결벽증이나 이런 마음병들을 치료할 적에는 흰색 광선을 많이 쓰고 또 병원에서는 환자가 안정되고 조용한 게 좋으니까 병원은 전부 하얀색이죠. 하얀색으로 칠해졌어요. 뭐 요새 조금 다른 색으로 칠한 데도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정신병동 같은 데는 그 하얀색도 되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약간 푸르스름한 색을 칠하기도 하고 파란색은 아니라도 그렇게 색을 선택하는 것은 환자에 따라서 여러분도 혹시 우리 가족에 우울증이 뭐 엄마가 우울증을 한다 그러면 벽에 본 색깔을 칠해야 되겠는데 나는 붉은색은 색이 좋으니까 약간 붉은색을 칠해야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건 오히려 붉은색 칠하면 그게 엎어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 같은 데는 환경이 안 맞죠. 그런 경우에는 벽을 하얗게 칠해야 됩니다. 그게 배려죠. 배려. 가족에 대한 배려. 내 와이프가 우울해해. 벽을 뭐 새로 뭐 해서 리모델링해서 벽을 칠해야 하는데 내 취향이 아니라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배려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대개 받으려고만 하는데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게 아닙니다. 받으면 좋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배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게 치료 시작이에요. 그게 사랑이 시작이에요. 사랑은 미국 사람처럼 만날 때마다 I love you, I love you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I love you 해놓고 뒤로 가서 뒤통수 치잖아. 그럼 이건 그냥 말로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소리를 남사스럽게 우리에서 잘 안 하려고 그래. 실제는 무척 사랑하면서도 그런 말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건 이제 민족끼리 어떤 그 특성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진정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겁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면서도 와이프를 사랑하면서도 나 당신 사랑해 소리 잘하네요. 뭐라고? 다른 소리를 하죠. 그런데 표현해야 돼요. 근데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서양 사람들은 날마다 사랑한다고 그래. 그걸 듣고 싶어해. 그걸 안 듣는 순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계속 사랑한다는 걸 들으면서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은 눈빛만 봐도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인정해. 알아. 나를 사랑한다 안 해도 저 사람은 나를 무척 좋아해. 그걸 알아. 그리고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나는 저 사람을 무척 좋아하고 있어. 그게 이제 그 하나 철학이라고 할까? 그 민족에 흐르는 그런 거겠죠. 감정이겠죠. 우리는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표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 그렇지만 한편으로 말을 안 하면 정말로 사랑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근데 적당히 이걸 이제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하얀색 치료하는 방송 여기도 1957년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건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환자가 다를 테니까 환자마다 이런 소리를 다 해요. 왜? 내가 흰색 광선, 파란색 광선 하는 건 내 의미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학자들이 이미 다 이건 검증한 거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그 사람도 이거 과학적으로 인정된 거네 라고 하는 믿음.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최면을 거는 이유가 뭡니까? 최면을 왜 시키죠? 최면이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데 최면이 왜 필요해요? 최면은 쉽게 얘기하면 환자로 하여금 나를 100%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게 하는 기술이에요. 최면에 들어가면 윤리 도덕을 제외한 다른 말을 하면 100% 나를 믿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 사람은 그냥 들어있는 대로 다 대답해요. 나를 100% 믿게 하는 기술이 최면이라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인들이 이용하려는 이유가 없어요. 변호사들도 이걸 배우고 브로커들도 이걸 배워요. 부동산 브로커도. 말이라는 게 중요해. 그렇게. 그래서 안 배운 사람, 의사들도 이걸 배우고. 옛날에 얘기를 제가 한 번 했지만 어떤 그분이 아마 정론팀에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20년 전에 65세인가 70세 됐는데 유광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는 세계에서는 아니라도 한국 사람 중에서는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 그렇게 성형수술이 발달 안 했어. 초기니까. 근데 그분이 한국인으로서는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광수를 자주 하는데 부부간에 한번 왔더라고요. 와서 뭐라고 했냐면 그저께 내가 어떤 환자 수술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수술할 때 유방암 수술할 때는 전신 마취를 한답니다.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는 중에 수술 의사들 보면 말로 칼주, 가위주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 눈치껏 이렇게 하면 칼 달라는 거야. 칼 탁 주고 이렇게 하면 가위 주고 그러거든요. 실 주고 이게 사인 안 맞으면 의사도 마음이 나처럼 별소리 이런 소리에도 별로 그냥 잘 참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성질 고약한 놈이 있습니다. 밀치든 안 해도 엄청나게 혼내요. 막 혼냈대. 그 사람 고약한 사람 아닌데 이건 실수를 했나 봐. 그러니까 막 혼내지. 혼낸 그런 일이 있는데 그리고 수술을 잘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